당뇨는 끝이 아니고 내 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작점입니다. 내 차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엔진 오일도 갈고 부품도 신경 쓰고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듯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내 몸이 보내는 건강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세요. 꾸준히 치료하고 잘 관리한다면 일반인과 비슷한 삶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이해솔입니다. 이 당뇨병은 더 이상 중년만의 질병이 아니라고 하죠. 최근에는 2030, 이 젊은 당뇨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단 초기에는 이 환자분들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공포감에 빠지거나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속 가능한 당뇨병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최근의 당뇨병에 관한 견해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응대지구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대표원장 고영재입니다. 네, 원장님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이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당뇨를 진단받는 순간 좀 절망하고는 하시죠.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연관 검색어에 당뇨병에 걸리면 죽나요? 이렇게 뜨는데요. 이 당뇨 진단이 정말 인생이 끝났다는 의미일까요?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의학적으로 당뇨는 끝이 아니고 내 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작점입니다. 내 차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엔진 오일도 갈고 부품도 신경 쓰고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듯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내 몸이 보내는 건강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세요. 꾸준히 치료하고 잘 관리한다면 일반인과 비슷한 삶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경고등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건강검진을 하면서 당뇨가 있다고 알아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상시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당뇨를 의심하면 될까요? 당뇨의 증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다음, 다뇨, 다갈이라고 해서 계속 갈증이 나거나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들이 드는데요. 이제 더 심각하면은 계속 피로하고 체중도 빠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췌장 기능이 많이 진행된 상태가 많습니다. 당뇨는 증상을 느껴 찾는 병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혈액검사 수치로 잡아내는 병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증상이 나타나면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당뇨에 대한 주의나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당뇨를 진단하게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당뇨를 진단할 때 당화혈 색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당뇨의 진단 기준은 공복혈당 126 이상,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 그리고 당화혈색소 6.5%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최근 내 몸에 이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혈당 수치가 그날 1일 채점표라면 당화혈색소는 학기의 성적표라 보시면 됩니다. 혈당은 음식 섭취 등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더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당뇨병 관련 연구들도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이 정상과 당뇨의 그 사이 단계, 당뇨 전 단계인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시기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그럼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당뇨 전 단계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당화혈색소로는 5.7에서 6.4%까지로 점이 되는데요. 이 시기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아직 기능적으로 망가진 상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즉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요?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골든타임에 적극적인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 단계에서 관리를 잘 해 주면 정상으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관리법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점은 체중의 5%, 7%를 감량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와 같은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시행하고 식단은 단당류나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과 채소 위주로 구성하세요.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 대사 최적화 과정이 필수입니다. 최근 알려졌듯이 매일 운동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시간 운동을 매주 유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인식은 단 걸 많이 먹어서 당뇨에 걸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요새는 또 마른 당뇨도 많다고 합니다. 이 당뇨에 걸리는 원인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세요. 네, 흔히들 당뇨는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핵심은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내장 지방이 과도하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내 당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당뇨는 혈당 섭취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장 지방과 근육 감소 등 종합적으로 우리 몸 대사 시스템 전체가 꼬여버린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이 혈당 스파이크에 관한 이해도가 많잖아요. 밥 먹고 졸리면은 "나 혈당 스파이크가 좀 온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당뇨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이제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엘리베이터로 비유를 들어볼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갑자기 50층을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자유낙하처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가 쉽게 망가지겠죠. 급격한 변화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과도하게 생성하거나 결국에는 지쳐서 기능을 잃어가게 만듭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도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으로 손상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뇨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이 2030 젊은 당뇨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 아직 젊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 젊은 당뇨가 더 위험하고 합병증 가능성도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진단되면 당연히 그만큼 오랜 시간 합병증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장년층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강해서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검진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는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당뇨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나이가 어려도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당뇨를 앓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 합병증의 위험성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예, 지금의 건강과 관리가 남은 5, 60년 인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젊은 분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당뇨는 뚜렷한 증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도 당장 아픈 곳이 없으니까 "약 복용이나 관리를 좀 늦게 하자."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이런 환자분을 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정말 많이 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데 당뇨병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고혈당은 혈관 내피세포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혈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이라든지 신장 사구체 손상이 진행되어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증상 조절이 아니라 10년 뒤에 이런 치명적인 장기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당뇨병이 있으신데 사실 모르셨다가 이게 큰 질환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어서 당뇨병 관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뇨병 관해란 정확히 무엇이며 진단 초기에는 어떤 노력을 해야지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당뇨 관해라는 것은 약물 치료에 도움이 없이도 내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진행 초기일수록 관해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적극적인 체중 감량과 식단 관리로 췌장세포의 기능이 망가지기 전에 당을 조절하면 상당수 환자분들이 정상 혈당 범위 내로 관리되어 건강을 지키고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당뇨병이 치료되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방심하고 소홀해지면 다시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당뇨는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당뇨 관리의 3대 요소가 식사, 운동, 그리고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이제 개개인적인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당뇨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장 지방 제거입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장 지방만 잘 줄여도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돼서 혈당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체중 감량은 약 7% 정도를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체중 감량이 7%면 많이 감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오시는 중년의 여성분들 기준으로 한 3kg 정도의 감량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수치 개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kg 정도면은 해볼 만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흰쌀밥과 빵, 면은 절대 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폭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탄수화물을 무조건적으로 피하는 것보다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순서로 먹는 식사법이 오히려 더 유용하다고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식습관, 피해 주셔야 될 것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식사의 순서는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채소가 위장에서 방어막 역할을 해 줍니다. 탄수화물의 포도당 흡수 속도를 크게 낮춰 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혈당 스파이크 위험을 낮추는 가장 쉬우면서도 또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운동에는 좀 요령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강도로 언제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은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가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 땀이 나는 강도, 빠르게 걷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강도가 필요하시겠고, 타이밍은 식후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면 근육을 사용하고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직접 끌어갔습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식후 2, 30분 걷기가 혈당의 피크치를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적인 운동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럼 밥 먹고 산책 잠깐 하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어요. 네, 산책이지만 우리가 땀이 날 수 있는 정도로 약간의 강도는 가지고 운동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좀 빠르게 걷기 이 정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근육이 우리 몸의 설탕 탱크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근육은 실제로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저장 탱크입니다. 우리 몸이 섭취한 포도당의 약 70%, 80%가 근육에서 처리되는데 근육량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사용할 저장소 자체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동일한 양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됩니다. 즉, 근육을 키우는 것은 당뇨를 이겨낼 수 있는 탄탄한 방패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허벅지 근육과 같은 대근육을 키우는 것이 당뇨뿐만 아니라 건강한 장세의 비결임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유산소로는 체지방을 줄이고 근력 운동으로는 근육량을 늘려주는 게 역시 좋겠군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당뇨 진단을 받고 좀 막막하고 두려우신 환자분들께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당뇨는 내 몸이 망가졌다는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나를 관리하게 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 과식했다면 오늘 조금 더 운동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해 보세요. 경계할 것은 오히려 무관심과 방관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해보니까 꾸준히 관리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 수명을 지키시더라고요. 혈당 관리 오늘부터 바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제가 같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당뇨병에 관한 공포를 조금 해소시키고 또 다양한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닥 아나운서 이해솔이었습니다.